해파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한 독성을 지닌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많이 발견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와 과거사 부정 여파로 광양 출신 매천 황현 선생의 삶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특히 황 선생의 유물이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그를 기리는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유일한 호남 출신으로 지강 양한묵 선생이 있습니다. 양 선생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뜻을 기리는 사업은 생가복원이 고작입니다. 고흥 유자가 유럽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190만 달러 규모의 유자가 유럽에 진출함에 따라 농민들의 유통망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술국체 비보를 듣고 절명시를 남긴 뒤 자결한 광양 출신 매천 황현 선생이 일본의 경제 침탈을 마주하는 현 시점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활 유물들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되고 역사가로서의 면모가 재조명되면서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 등잔불 아래 책을 덮고 수천 년 역사를 회고하니 참으로 지식인이 되어 한평생 굳게 살기 어렵구나. 구한말 우리나라의 대표 문장가이자 역사가였던 매천 황현 선생. 경술국체의 비통함을 절명시에 담은 뒤 자결하기까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여전히 후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경제 침탈을 이어오면서 매천 선생의 숭고한 정신이 다시 한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의 생가와 묘역 등을 둘러보는 애국여행은 그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여행이 되고 있습니다. 잊히고 있던 선생을 듣고 느끼는 과정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숨쉬는 역사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또 지금 시기가 또 이런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점점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도 그의 행적을 따라 여행 일정을 개발해 적극적인 매천 알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선생께서 생전에 쓰시던 생활 유물에 문화재로 등록 예고되면서 선생을 알리고 기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등록을 앞둔 선생의 유물은 모두 50점. 안경과 합축선 등 당시 선비들의 생활상을 담아내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지조 있는 선비의 모습은 물론 시대를 정확히 읽어냈던 역사가의 모습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대표적인 우국지사이신 매천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강의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삶을 마감했던 매천 황현 선생.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절개와 애국이란 의미 있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 중에는 3.1운동 33인의 민족대표 가운데 해남 출신 지강 양한묵 선생도 있습니다. 민족대표 가운데 유일하게 옥중 순국한 인물인데요. 하지만 그 뜻을 기리려는 후세의 노력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립선언을 통해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민족대표 33인. 해남에서 태어나 나주 화순에서 생활한 지강 양한묵 선생은 민족대표 가운데 유일한 호남 출신입니다. 독립선언 뒤 일제에 붙잡혀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을 받다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선언서를 낭독하시다가 바로 서대문 형무소에 붙들려가가지고 거기서 유일하게 옥사하신 분이다. 이렇게. 지강 선생의 항일운동 정신을 기려 해남군이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조성에 나선 건 지난 2010년. 올해 초여름 개관했지만 초라합니다. 지강 선생이 고문당했던 서대문 형무소를 본따 전시관을 세웠지만 안을 채운 건 흉상이 고작입니다. 투옥된 뒤 넉 달 만에 세상을 떠난 데다 일제가 유품을 모두 불태워버린 탓에 별다른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가, 별채 등 덩그러니 놓인 건물을 빼면 150년 된 감나무 한 그루가 전부. 교육적 기능은 물론 볼거리, 쉴 곳 등이 마땅치 않아 아예 찾는 이가 없는 날도 허다합니다. 우물을 복원해서 옛날 당시 선생님이 논의했던 공부했던 그러한
분위기를 엮으려고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즈음까지 꽃을 지키고 있는 무궁화만 쓸쓸히 독립운동가의 옛 터전을 감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양시 등 시군 당국이 광복절을 앞두고 범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군은 내일까지 유관단체와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태극기 달기를 홍보하는 한편 노후된 태극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판매대와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일본의 불합리한 경제보복이 공분을 일으키는 현 시점에 자발적으로 광복절 태극기 개항에 동참해 뜻을 하나로 모아가자며 시민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해양경찰 교육원이 해양영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독도 해양영토 순례를 실시했습니다. 해경교육원 소속 바다로함은 독립유공자 가족과 정책자문위원 등 130여 명을 태우고 지난 13일 여수에서 출항해 독도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영토순례단은 독도 인근에서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긴 뒤 내일 여수로 귀향할 예정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과 삶을 재조명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헌신의 역정을 짚어봅니다. 김 전 대통령은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남북 화해와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손을 잡고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세기의 장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이 순간을 주목했습니다. 지구촌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에서 남북 정상의 만남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까지 치렀던 남과 북이 평화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극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6.15 공동선언문에 담아서 발표했습니다.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물꼬는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자치단체 교류 협력 사업이 활발해졌고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이 없어지고 틈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분단에 대한 그런 간극의 차이를 좁혀가는 데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했지만 대북 송금 특검으로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남북 무역 충돌과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김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평화 통일의 꿈은 더욱 소중한 가치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들에 대해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 대책이 시행됩니다. 여수시 등 도내시군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에 대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고 세무조사도 연기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들은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직접적 피해는 물론 우리 생산품의 일본 판매 중단 등 간접적 파급 영향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고흥 유자가 유럽 시장에 진출합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농수산물 수출 촉진단이 최근 체코와 이탈리아의 4개 식품 유통회사와 190만 달러 규모의 유자 상품 수출 협약을 체결해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군은 이번 유럽 수출이 지역 내수 부진과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산지의 어려움을 덜고 판로의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름바다의 불청객 해파리가 어김없이 남해안에 창궐하면서 연근해 어업과 피서철 해수욕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독성이 강한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지난해보다 2배나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 금오도 인근 앞바다. 밀물대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그물 안은 이미 커다란 해파리로 가득 찼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맹독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반 물고기 반, 맹독성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물고기와 뒤섞여 갑판으로 쏟아집니다. 남해안에는 지난달 17일부터 노무라 잎깃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크기가 1m가 넘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독성까지 강해 어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노무라 잎깃 해파리의 무게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는가 하면 해파리 독에 뒤섞이면서 잡힌 물고기의 상품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해파리가 많아서 그물을 다 두고 그랬거든요. 두서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양이 많으면 고기들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독입니다, 이거 해파리는.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남해안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노무라 잎깃 해파리의 발견율은 40% 정도, 지난해의 2배 수준입니다. 수산과학원은 올해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동중국해에서 다량 증식해 대만 한류를 타고 국내 연안으로 흘러들면서 발견율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발원하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왜 다량 증식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개체는 아니고 동중국해 북부 쪽에서 출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기원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량 발생한 이유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전국 연안에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지속적으로 출현할 전망이라며 어업 피해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등지에서도 해파리로 인한 안전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시가 이순신대교 해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변 공간 확충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오는 2022년까지 삼화섬 일원을 중심으로 체험 활동과 바다 조망이 가능한 이른바 달빛 해변을 조성하기로 하고 보행로와 조경시설 확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완공을 앞두고 있는 해오름 육교와 연계해 관내 교량들의 야간 경관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항만 물류 분야의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설이 광양 월드마린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더 드림스마트 지원센터는 항만 물류 벤처기업의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벤처 창업이나 운영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항만공사는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공사 내 외부 인사들로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립박물관의 순조로운 건립과 운영을 위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연구소 측과 맺은 협약을 통해 시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분야에서 서로 적극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협약으로 박물관 건립 이후 마도 3호선 출수 유물 등 여수와 관련한 유물을 대여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자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습지 학술 대회가 오는 19일 순천에서 막을 올립니다. 엿새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 습지 연구자들이 참석해 1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습지 분야의 석학들이 강사로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습지 탐사 체험 교육과 강연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순천시와 국내외 습지 연구단체 등은 습지 보전과 연구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한 순천 선언문도 채택할 계획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0일에는 경부선, 21일에는 호남선 추석 열차표 예매를 실시합니다. 역 창구에서는 오전 8시부터, 모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7시부터 열차표 판매를 시작합니다. 한편 수서 고속철 SRT 운영사인 SR도 오는 22일엔 경부선, 23일에는 호남선 열차표를 역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전남 지역의 취업자 수는 96만 8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000명 증가했으며 고용률도 0.3%포인트 상승한 63%로 집계됐습니다. 또 7월 전남의 실업자 수는 3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4%를 기록하며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인사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섬 지역 중등학교 경력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3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고 8년 이상 장기 근무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뒤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현실적인 대학 입시 지도 강화를 위해 섬 일반고에 진학 지도 역량이 있는 교장을 배치하고 보건, 사서교사는 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를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농작물 대상 재생에너지 융합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산업자원통상부에 농작물 대상 재생에너지 융합 시스템 개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4년 동안 108억 원을 투입해 ICT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가 접목된 시범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